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확행 얘기 여러분들 이제 그럼 얘기를 한번 해 보죠. 소확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확행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소확행, 소확행이라는 거. 저한테도 이제 소확행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소확행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어떤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어떤 맥주를 한 잔 하고 뭐 TV를 보고 그런 조그만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다 이제 소소한 행복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 사무실에 이제 출근했을 때도 저한테 소확행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는 없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모카포트 쓰거든요. 전기 모카포트 쓰는데 그걸 마시는 것도 엄청난 소확행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을 하다가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는 이제 저만의 클래식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 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듣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소확행이고 그다음 뭐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저희 또 동기 변호사방 뭐 친구들 단톡방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다 소확행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으면 아마 소확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으면.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냥 내가 내 삶이 모두 다 저는 솔직히 지금 되게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되게 뭐 일 같은 것도 많고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수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적어요. 저도 적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저는 이렇게 숫자를 매기거든요. 숫자를 매겨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지금 하루에 18개예요. 18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하다 보면은 되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몸적으로는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이게 일이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과연 이런 일이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여기다 꼭 적어 놓는 저의 이제 수첩인데 근데 저는 그 와중을 한번 나눠 봐요. 그걸 한번 나눠 봐요. 저는 과연 제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삶들을 하나의 선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이렇게 쭉 삶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으로 보거든요, 조각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순간, 또 이런 일을 하는 순간, 이런 일을 하는 순간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하나의 저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쭉 사는 느낌이 아니라 제 에너지를 미리 쪼끔 배분을 해 둬요. 배분을 해 둬 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 시간 동안 무슨 에너지를 써서 얼만큼 일을 해야지.' 요런 식으로 좀 짜 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고 시간에 고 에너지만 딱 써서 이제 일을 이제 끝내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거 좀 나눠서 살다 보니까 저는 모든 순간이 다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내가 하루를 보낸다든지 또는 내 수험 과정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보내시면은 그냥 '이 삶 전체가 힘들다. 아 나는 삶이 힘들어.'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거 내 삶이 총 10 개로 나뉜다고 칠 때 오늘이라든지 뭐 10 분이라든지 뭐 1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험 기간 전체 또는 일할 때 출근했을 때 이런 삶이 10 개로 나뉜다고 치면은 그중에 7 개가 힘들다고 쳐 볼게요. 7 개가 힘들고 그다음 3 개가 내가 행복한 삶이에요. 뭐 내지는 평범한 삶 1 개가 행복하면은 저는 이 삶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힘든 거 7 개, 평범한 거 2 개, 행복한 거 1 개 이렇게 느껴요. 요런 식으로 느끼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내서 '힘들다.'라고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좀 힘들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안 힘든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삶을 힘들다고 규정 지어 버리면은 나머지 2 개의 삶 또는 하나의 행복한 삶이 힘든 삶으로 채색이 돼 버려요. 근데 이거를 쪼끔 이렇게 딱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나눠 주는 어떤 눈이라는 게 바로 저는 어떤 소확행을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돋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 눈이 있으셔야 '내가 행복을 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조던 피터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삶이 되게 힘들고 그러면은 내가 하루가 힘들면은 1 시간씩 나눠 보고 1 시간이 힘들면 10 분씩 나눠 보고 그다음 10 분씩이 힘들면은 1 분씩 나눠 보고 그 삶의 어떤 순간에는 분명히 긍정의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 긍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없는 긍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다 쪼개 보세요. 다 쪼개 보시면은
내가 아까 제가 10개 중에 7개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10개 중에 7개가 힘든데 그 7개의 순간도 다시 또 10개로 쪼개보면 힘듦이라서 내가 전체를 힘듦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저는 소확행이 아닌가 이걸 딱 느꼈어요. 이런 게 소확행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생이 소확행이라고 하면은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그림으로.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힘든 삶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다가 소확행을 집어넣는다는 느낌이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 나 이런 걸 하면 행복해져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많이 나눠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눠보면은 여기 어느 순간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는 게 소확행이 아닌가. 이걸 발견하는 게.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행복이 포인트가 아니라 소소하다는 거, 잘게 쪼개본다는 게 진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잘게 쪼개보는 눈.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다 힘들게 보이겠지만 눈앞에 딱 갖다 놓고 보면은 눈앞에 행복이 딱 마주하고 있으면은 이게 전체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걸 이제 옛날에 대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이것도 다른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거스트 러시 영화 한번 보세요. 어거스트 러시. 어거스트 러시가 인생이 소확행으로 가득 찬 애예요, 걔는. 여러분 어거스트 러시 영화 보셨어요? 꼭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어거스트 러시 같은 영화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거스트 러시를 보면은 걔가 천재라서 그 삶에서 모든 게 음악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머릿속에 가락이 있는 대로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곡조 같은 것들이 자기 머리를 흘러 지나가는 게 그런 거를 자기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음감이 좋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띵띠링 공사장 막 소리를 듣고 막 리듬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음악이니까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걸 발견했고 그다음에 제가 어거스트 러시를 보고 진짜 '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삶이 한때 어거스트 러시였어요 진짜. 걷다가 바람 소리만 들어도 음악 소리처럼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 그런 게 저는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거는 예 소소함의 어떤 소소함이라는 데 어떤 핵심이 있지 않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쪼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없는 소소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행복해 보이는 거 하나 찾았어요. 근데 내가 아까 멀리 있으면 이 행복이 나한테 되게 멀리 느껴져요. 아까 이거 보세요. 제가 한번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한번 갑자기 제가 한번 생각이 나서 총 4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내 삶이 지금 순간이 4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자, 빨간 거 힘든 거 빨간 거예요. 빨간 게 힘든 거고 노란 게 안 힘든 거예요. 노란 게 안 힘든 건데 멀리서 보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어때요? 이 삶은 힘든 삶 같아요? 안 힘든 삶 같아요? 힘든 삶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이지? 노란색만 보여요. 노란색만 이렇게 내 눈앞에 노란색만 있는 삶이 된다고 이렇게 이거를 크게 볼 줄 아는 게 감사한 이걸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한 마음에서 오는 것 같다. 저는 이제 현관패스 할게. 저는 이렇게 좀 사는 편이에요. 제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정말 좋은 걸 크게 보려고 진짜 노력해요. 저는 좀 오바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감사함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함을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게 감사라는 거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저는 자기 합리화가 감사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자기 합리화는 하면 되게 좋지 않다. 자기 합리화하면은 되게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자기 합리화의 어떤 왕이거든요. 저는 진짜 자기 합리화밖에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책임만 지시면 돼요. 책임만. 책임만. 자기 합리화만큼 내 자신을 믿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좋은 저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순간이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자기 합리화하세요.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는 삶은 오늘 힘드니까 공부 안 할까? 자기 합리화. 이거는 제가 자기 합리화. 이거는 과정이 자기 합리화한 거고 이후에 내가 결과가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왔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삶을 찾아야 돼요. 시험을 한 해 더 하시든가 내가 거기서 불만을 보이지 않아야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 안 하고 내 선택에 따라 공부 안 하고 시험 결과 나왔는데 아씨 남들이 되니까 나 짜증나 되게 내 삶은 되게 흑수저인가 봐. 막 저주받은 삶인가 봐. 이거는 조금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를 팍팍 하시고 대신에 그에 따른 결과는 확실하게 책임지세요. 그것조차 자기 합리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시험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쳤어요. 10번 쳤다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내가 남한테 투덜거리지 않으면 남도 나의 인생을 투덜거리게 안 봐요. 나 시험 10번 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10번 치고 아 그래 후회 없는 인생이었어. 후회 없는 시험 인생이었어.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쟤는 멋있다. 이렇게 느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시험 치고 나서 10번 떨어졌는데 나는 10년 동안 뭐 한 거야. 진짜 나 인생을 허비했어. 이러면 주변에서 야 쟤는 시험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날렸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조차 좀 책임지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조차. 내가 시험 떨어지고 그러면 잔소리 하겠죠? 그 잔소리 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변을 내가 내 삶으로서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책임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이에요, 내 삶. 남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데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무조건 자기 합리화하세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곧 감사예요. 내 삶에 주어진 이 순간을 감사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이 전 자기 합리화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에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3종 세트를 피하라는 거지. 결과까지 좋은 상황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 막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게 자신감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함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책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인생에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3시간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시간 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3시간 자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남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3시간 주무시지 마세요. 죽어요. 3시간 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3시간을 자면 어떻게 되냐면 3시간을 자면은 이가 흔들려요, 처음에. 3시간을 처음에 자면은 진짜 이가 막 흔들려요. 3시간 쯤 이가 흔들리고 나무가 2개로 보인다니까요. 나무가 2개로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3시간을 안 자고 공부를 하면은 시험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1차까지 1달 반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몸에 책을 올려놓고 잤어요. 이거 뭐를 올려놓고 잔지 보여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 저 이거 올려놓고 잤어요. 몸에 이렇게 이거 올려놓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잠이 깰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가지고 이게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몸에 책을 올려놓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잤고 처음에 몸에 책을 막 올려놓고 자면 몸에 책이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침대 끝에서 잤어요. 침대 끝에서 자다가 이게 알람은 무조건 30개 맞추고 자는 거예요. 알람은 무조건 30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한번 알람 보여드려요. 제 핸드폰 시계.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제가 핸드폰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알람이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알람이 지금 알람만 저는 이만큼 맞추고 자요. 몇 개예요? 지금 끝이 없죠. 알람 30개 맞추고 침대 끝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굴러 떨어지면서 일어나면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뭘 체력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서 좀 부딪힌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고 어쩔 수 없으면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3시간 자고 맨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도 집중한 시간이 16시간이고
앉아 있는 거 20시간씩 앉아 있죠. 그렇게 사는데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어떻냐면은 그렇게 해서 새벽 3시에 저는 밥 먹고 방으로 들어오면은 진짜 맨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멘탈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상황을 되게. 그 상황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현재 이 모든 고통을 집약해서 받기 때문에 내 삶은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나중에 나에게 올 어떤 행복들은 고통이 빠진 삶일 거야. 그래야 세상이 평등하지. 내가 남보다 인생에 이렇게 이런 집중된 순간에 모든 고통을 몰아서 봤는데 나중에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 이 순간이 나에게 나중에 행복을 가져다 주겠구나. 정말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이 모든 순간이 나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버텨질만 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저한테 자기 합리화였어요.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솔직히 좋은 짓을 한 건 아니죠. 3시간 전 빨리 죽겠죠. 수명이 줄지 않겠어요? 저 솔직히 알았어요. 수명이 줄겠다. 내가 원래 100살까지 살겠지만 99살까지밖에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1년은 줄었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내 꿈을 이루고 1년 덜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삶의 여러분들 가치는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군대 가기 전에 나에게 한 번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무 소중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무조건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댓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는 사실 여러분 댓글 올려주신 거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지금도 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신 분들 되게 많아요. 부정으로 가득 차시면 제가 진짜 한번 이렇게 쭉 빼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호스를 뚝 꽂아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쭉 빼고 긍정으로 팍 넣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셨어요. 달도지님이 그러죠. 성장 만화 주인공 같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를 보면 나에게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만화를 보면은 항상 만화의 주인공은 무조건 성공해요.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무조건 성공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왜 만화의 주인공이 못 돼요? 내 인생은 왜 만화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만화의 주인공이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 제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제 2차 시험까지 한 달 반이 남았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 전전년도에 사법시험 수석이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지금 서울법대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3달 준비해서 시험이 됐대요. 1차 시험이. 3달 준비해서 시험이 됐는데 근데 그분이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끝나기 전에 뭐 만화 보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하면 제가 얼마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16시간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2배 하면? 그럼 한 달 반 만에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 반 만에? 근데 그 한 달 반 만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부산법대고 그 사람은 서울법대니까 안 될까? 왜 저는 인생의 주인공이 못 되겠어요? 되죠. 하면 돼요. 그렇게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내가 등급을 매기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입증을 꼭 해보세요. 전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할 때 큰 고모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한번 사주셨어요. 해운대 암소갈비라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해운대 암소갈비라는 고깃집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를 진짜 오랫동안 하셔서 진짜 그 시험만 9번 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 시험만 그래서 이제 9번 치셨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고시생 가족력이 엄청 높으신 그러니까 고시생 레벨이 아니라 고시생 가족 레벨이 엄청 높으신 분이 저희 큰고모신데 그 큰고모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윤규야 이러면서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힘들지. 근데 그 큰고모께서 괴물한테 지지 마. 너가 요즘 너무 주눅 들어 있다. 너무 주눅 들어 있는데 괴물한테 지지 마. 그런 사법시험 괴물한테 주눅 들지 마. 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저는 그때 게임을 할 때거든요, 여러분. 게임할 때라서 워크래프트 하던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인식의 전환이 있어요. 무슨 전환이 있었냐면 얘가 몹이구나. 지금 내 수험 과정이 몬스터를 잡는 과정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센 몬스터를 잡잖아요. 그럼 경험치가 이렇게 경험치 많이 줘요. 그래서 레벨이 한 번에 올라요. 야,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은 인생이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 시험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지내고 보면은
이 괴물을 내가 넘어뜨리고 나면은 내가 굉장히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